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삼성전자의 연봉 차트예요. 이 캔들 하나하나가 1년짜리입니다. 그래서 1985년도에 상장하고 지금까지 한눈에 보이시죠? 삼성전자의 역사가 저점이 1985년도에 110원대에서 고점이 96,800원, 대략 900배에서 950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상승률을 보이게 되죠.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 과연 몇 프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몇 프로, 100%라고 한다면 몇 프로의 사람들이 삼성전자와 장기 동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삼성전자 하나로 주식 투자 끝낼 수 있었다. 그쵸? 이 그림 한 장이 보여준다는 거죠. 제가 어르신들께 또는 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종종 드려요.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차트 그림, 앞으로의 삼성전자는 바로 셀트리온이다. 미래의 로드맵과 그림이 다 나와 있다. 정말 이 종목 훌륭한 기업 하나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제가 이 말씀 종종 드리거든요. 10년에 10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훌륭한 기업에 장기 동행한다고 하면 절대 큰 목표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보다 좀 적을 수도 있고 이거보다 좀 많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뒤 10년 뒤에 10배, 기준치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년 동안 1억 투자했으면 100억 되는 거고요. 5천만 원 투자했으면 50억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그런 기준점의 차이가 있을 뿐 100억, 50억이라고 한다면 지금 기준으로도 돈으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절약하고 자기가 살 수 있다고 한다면 2억이었다면 200억이었겠죠? 이 정도면 충분히 기준점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몇 프로나 이 삼성전자와 장기간 10년이 넘어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20년 기준점으로 해서 장기 동행했던 10년 기준점으로 장기 동행했던 주주분들이 과연 몇 분 계실지, 그만큼 금융시장과 투자가 우리는 단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세뇌를 당했던 부분이죠. 어디? 경제신문과 미디어와 방송과 다 모든 포커스과 매매에 초점이 맞춰 있었기 때문에 투자는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기업과 장기 동행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고요. 셀트리온 그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지하자고요. 우리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셀트리온과 장기 동행해야 될 그림 한 장. 신한금융투자에서 헬스케어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조금 이따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제 눈에는 이 그림 한 장이 바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그림 한 장이 셀트리온의 미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셀트리온과 장기 동행할 명확한 이유라는 부분이죠.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기존 3마 아직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램시마가 미국에서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램시마는 램시마 SC의 미국에서 선행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램시마 SC 이제 유럽에서 성장폭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독점적으로 깃발을 꽂습니다. 경쟁자가 없이 38년까지. 그리고 CTP16 아바스틴이죠. 얘는 퍼스트 무버는 아니에요. 그러나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 신청을 했죠. 그리고 유플라이마 퍼스트 무버, 고농도 퍼스트 무버입니다. 이미 출시를 유럽에서 했고 미국에서도 출시를 예정 중에 있죠. 그리고 스텔라라, 졸레어, 프롤리아, 아일리아 다 임상 3상 진행 중입니다. 대부분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기 때문에 기준점이 퍼스트 무버를 출시하는 점이 많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퍼스트 무버로서 시장에 출격을 합니다. 시장 규모가 이게 핵심이겠죠. 시장 규모가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시장 규모가 4조가 넘어가요. 4조 3천억 이상이겠죠. 6조 5천억, 7조 금방이겠죠. 6조 5천억 금방이겠죠. 4조 5천억 금방이겠죠. 7조 5천억, 24조, 25조, 7조 금방, 3조 5천억 금방, 3조 5천억 금방, 8조 5천억 금방이겠죠. 5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서 20조 이상의 시장 규모가 되는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신약에 대한 그런 시장 규모에서 바로 퍼스트 무버 대부분 출격을 합니다.
그런데 셀트리온의 숫자는 이제 헬스케어 더불어서 2조 근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려야 될 이유가 명확히 없고 장기 동행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25년 이후에 28년 기준점으로 해서 면역 항암제, 면역 과문 억제제라고 하죠. 옵디보와 키트로다. 향후 바이오 의약품 250조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더 커집니다. 항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을 말씀드리는 거죠. 600조 바이오 의약품 시장 중에서 250조 바로 몸통이에요. 항체가. 이 시장은 더 커지는데 바로 25년 이후에 가장 큰 바이오 의약품 시장을 형성한 옵디보와 키트로다. 면역 항암제입니다. 크게 자가면역 질환 시장과 TNF-알파 억제제 시장과 그리고 항암제, 암으로 인간은 죽게끔 설계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 시장이 가장 크겠죠. 여기에 감염성 질환과 여러 가지 질환들이 포함되겠지만 중요한 건 항암제 시장. 가장 커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면 항암제, 보통 수술로 인해서 잘라버리죠. 그리고 방사선으로 태웁니다. 마지막 항암제가 투여가 되죠. 항암제에도 1세대 항암제가 있어요. 독성 항암제, 케미칼 항암제죠. 2세대 표적 항암제, 항체 일종 중이겠죠. 3세대 면역 항암제가 있습니다. 그쵸? 이게 바로 면역 감원 억제제. 여기에 바로 항체의 일종인 옵디보와 키토라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항암제 시장은 병용 임상이 이미 대사가 된 지 오래예요. 케미칼, 그리고 표적, 그리고 면역 항암제. 달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케미칼, ADC. 그쵸? 우리 셀트리온이 준비 중인 차세대 항암제. 항체 약물 결합체, 여기에 면역 감원 억제제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나하나가 제품입니다. 셀트리온의 파기력, 믿어 의심치 않을 이유가 없겠죠. 확실하고 안전하게 로드맵이 다 나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상중 수석 부사장이 언급을 했죠. 제품 6개에서 24개까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악템다가 추가가 됐죠. 그쵸?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확실하고 로드맵이 나와 있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약바이오 특성상 FDA와 EMA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내년에 뭐 할지 다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로드맵이 다 나와 있다는 부분이죠. 우리가 삼성전자, 앞으로의 미래의 삼성전자는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삼성전자와 장기 동행했던 주주, 10년 이상, 길게는 20년 이상 동행했던 주주가 과연 몇 프로나 있었을까요? 그만큼 언론과 미디어, 그리고 노이즈, 실적에 대한 노이즈, 여러 기타 모든 노이즈들로 인해서 장기 동행할 수 없게끔 만들죠. 종목 하나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게 저는 바로 셀트리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 크게 한 종목으로도 끝낼 수가 있다. 빠질 때마다 여유자금과 장기로 저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목적지에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동건 책임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간단하게만 보자고요. 짧게. 4분기에 본업에서 회복이 된다. 바이오시밀러 본업을 말하는 거겠죠. 레큐노라 가세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한다. 2020년에 매출액 성장률은 12%를 전망한다. 레큐노라 램시마 SC 성과를 주목해야 되고 2021년도 1분기에서 3분기와는 달라진 실적 분위기이다. 주가 하방 확인이 판단된다. 그래서 달라진 기류로서 제목을 작성을 하셨고요.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887억 원, 5,900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 52.1%, 그리고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은 922억 원, 전년 동기 대비 0.5%, 영업이익률은 15.7%로 추정한다.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17%, 영업이익은 25% 상회한 수준이다. 4분기 호시적을 전망하는 이유는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레큐노라의 매출 본격화, 본업인 바이오시밀러 매출의 3분기 대비 회복에 기인한다. 인플렉트라 램시마 매출액은 2,418억 원으로 전망한다. 62.3% 상승. 이와 3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미국 인플렉트라 처방 점유율 상승에 따른 파트너 사양 매출액 큰 폭 증가에 지속에 기인한다. 램시마, 미국에서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기울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프로 이 기울기에 가속도가 붙였어요. 그쵸? 그래서 이 모습이 저는 램시마 SC의 선행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거는 램시마 SC가 되리라 생각해요. 38년도까지 독점이겠죠. 출시가 되게 된다면. 그래서 무서운 거죠. 자가면역 제한 시단.
3대 자가면역 질환 실환이죠. 레미케이드, 엠브럴, 휴미라. 이 3대 시장, 50조가 넘어가는 시장이겠죠. 이 시장을 바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침투하게 될 것인지 저는 정말 기대가 큽니다. 자, 그리고 트룩시마 매출액은 3분기 대비 33% 증가한 922억 원을 추정한다. 3분기 북미 트룩시자 가격 인하와 파트너사의 재고 조정, 그리고 일회성 요인인 파트너사 재고의 가격 인하 반영으로 매출액과 이익 모두 부진했으나 4분기 일회성 요인을 털고 해소로 실적 회복이 예상된다라고 지금 언급했던 부분이에요.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과 재고 조정.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회성 요인으로 실적이 안 좋았다. 그래서 회복을 한다라는 소식이고요. 중요한 건 트룩시마는 미국에서 이제 점유율, 본격적인 점유율, 이제 그 부분에서 성장폭, 점유율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킹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허즈만은 찔끔, 물론 숫자가 나왔던 부분이 중요하고요. 허즈만 속도가 좀 늦었죠. 그래도 숫자가 나왔던 부분, 미국에서. 그러나 일본에서는 50%가 넘어가면서 거의 독보적이죠. 유럽에서도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죠. 램시마 55%, 트룩시마 40%대, 하지만 15%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 기준점으로 해서 결국은 아직도 성장 속도가 기존 3만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램시마 SC는 유럽 시장 내 침투율 확대를 바탕으로 고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그래서 램시마 SC가 이제 유럽에서 본격적인 숫자가 나와야 되겠죠. 유럽에서는 바이오 베터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아요. 그리고 직판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4분기 레키노라는 EMA 정식 품목화가 오고 수출 물량이 확대가 되며 1,500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2022년도. 그리고 이제 오미클론.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이 다시 넘어가야 될 허들이 필요할 전망이겠죠. 우리는 반드시 시간의 차이만 발생을 할 뿐 허들을 끊임없이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보고서의 내용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숫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나와 있어요. 성장폭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리포터는 참고만 한다. 우리 셀트리온의 성장성은 믿어 의심할 필요가 없다. 아까 그림, 이 보고서의 그림 한 장에 나와 있죠? 셀트리온의 장기적인 성장성은 믿어 의심할 필요가 없다. 미래의 삼성전자의 그림을 셀트리온이 보여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매출액 성장률 12%로 전망하고 레키노라, 램시마이너스시 성과를 주목해야 된다. 2020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약 2조를 전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473억 원으로 추정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숫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보고서에서는 상당히 숫자에 대한 부분은 보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키노라는 모니터링 필요하죠. 그리고 램시마 SC 역시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램시마 SC 제품에 대한 경쟁력은 더 이상 논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TNF 알파 어쩌전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을 뚫으면 반드시 그 시장에서 깃발을 꽂고 고정적으로 그 캐파가 증대될 것이라 생각을 해요. 중요한 우리의 셀트리온의 캐시카우가 성장되는 성장폭이 확실한 캐시카우가 되겠죠. 1분기, 3분기와는 달라진 실적 분위기, 주가 하방 확인이 판단된다. 지금은 레키노라 뺀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레키노라로 위해서 역량이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제품 포트폴리오 조정,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 시스템에 대한 과부하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성장에 대한 그리고 실적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성장폭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달라진 실적 분위기와 주가 하방 확인이 판단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9.8만 원을 유지한다. 상당히 보수적이죠. 4분기 실적 시즌은 2021년 1분기에서 3분기와는 달리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업인 바이오시밀러 실적의 추가 부진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레키노라 역시 매출이 본격화된 만큼 주가의 확인은 확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 추이민 전망이죠. 막대기 그래프. 이 기울기의 속도가 가팔라지기를 기울기가 가팔라지기를 기대하고 그 부분을 우리는 실적으로서 큰 그림에서 증명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램시마 SC 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이게 더 커지리라 저는 확신을 해요. 그리고 레키노라 이제 중요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우리 셀트리온의 주가를 좌우할 그런 중요한 모멘텀과 그런 우리가 체킹해야 될 그런 이슈겠죠. 그리고 유플라이마도 우리 셀트리온의 막대기 그래프에서 계속 커지리라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는 끊임없이
제품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 경쟁력이 세계 최고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램시마 SC는 그래서 미국에서 신약으로 출시를 준비하며 유플라이마는 고농도 퍼스트 부분입니다. 바늘 크기를 줄였고 고농도 부분에서 바로 고농도 제품인데 저농도 가격 근처에서 출시를 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바로 구연산염을 제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셀트리온에 대한 제품 경쟁력은 의미가 없겠죠. 논의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램시마에 대한 처방 추이가 바로 기울기가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쵸? 이 부분이 우리에게 또 하나 체크해야 될 바로 셀트리온이 기대할 만한 중요한 기준점이겠죠. 바로 항체,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투르시마는 좀 정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점유율 전쟁이 시작되고요. 허즈마는 이제 찔끔 나왔던 부분인데 미국 시에서는 조금 부진할 수 있겠지만 찔끔 나왔던 부분이지만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에서는 하나의 브랜드 최대 캐파이저 13.7% 15%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이고요. 일본에서는 50%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거의 독점이죠.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른 세계 지역에서는 아직도 성장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존 산마와 더불어서 계속되는 자 마지막 제가 체킹해야 될 미래의 파이프라인 아까 언급드렸죠? 우리가 장기 동행해야 될 명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방송은 바로 펀더멘탈에 의한 장기 투자입니다. 기업과의 동행, 이게 투자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투자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